지구촌 곳곳에서 홍수, 한파, 폭설 등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자연재해를 부르는 북극기온의 상승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오늘 탐구인에서는 극지연구소 김백민 박사와 함께 북극 기온 상승의 원인과 그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북극 기온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어느 정도 상승을 했습니까? 네, 그동안 북극 기온은 전 지구 온도가 산업혁명 이후로 약 1도 정도 상승했다고 하는데 그에 반해 약 3도 가까이 지구보다 훨씬 지구 전체 기온보다 훨씬 급격히 상승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2000년대 이후에 이런 북극 온도 급상승 경향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요. 특히 지난 2016년 1월과 11월에서 순간적으로 북극에서 평년에 비해 약 20도 가까이 온도가 치솟는 유례없는 이런 고온 현상이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어서 상황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 면적이 줄어들고 있고 얼음이 녹고 있다는 사실은 계속해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중요한지는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번 이렇게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북극이 뜨거워지고 한번 이렇게 고온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짧게는 한 1, 2주, 길게는 약 한 달 이상 그 고온 현상이 지속이 되면서 지구촌 곳곳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이러한 극단적인 북극의 이상 고온은 북극뿐만 아니라 중위도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인 동아시아와 북미, 유럽 지역의 한파나 폭설 또는 폭염 등의 굉장히 극단적인 기상현상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류에게 지금 현재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의 기상현상을 보면 이게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많았는데 최근 그 원인을 밝혀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북극에 이렇게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네, 일단은 가장 큰 이유로서 2015년 말에 그 북대서양에서 발생한 굉장히 강력한 태풍급의 저기압이 북극으로 유입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많은 양의 수증기와 열이 북극으로 공급이 되었고요. 이것이 바로 극단적인 고온 현상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저희가 밝혀낸 바 있습니다. 그 저기압이 어느 정도 규모였습니까? 네, 이 저기압이 굉장히 강력하게 발달했었는데요. 이 저기압이 중심기압이 가장 크게 발달해가지고 영국 부근에 굉장히 막심한 피해를 주었던 2015년 12월 30일경에는 약 중심기압이 930 헥토파스칼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이 930 헥토파스칼이라는 수치는 우리나라에 가장 큰 피해를 줬던 태풍으로 주로 이제 옛날에 매미 기억나시죠? 태풍 매미가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약 950 헥토파스칼이었거든요. 그거보다 20 헥토파스칼이나 더 작으니까 그 강도가 얼마나 센지 짐작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럼 이 저기압으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어떤 현상들이 발생을 했었습니까? 네, 이 저기압이 북극으로 들어간 이후에 전 세계에서 이제 그때 겨울철이었으니까 한파와 폭설이 매우 강하게 발생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북극 온도가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면서 전체적인 지구 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또 그래서 지구 온도가 높아진다.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여러 가지 추정을 해온 바로는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원인 물질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동안 과학자들이 북극의 이러한 온도가 전체 지구온난화 경향보다 굉장히 급상승하고 있는 그 원인에 대해서 주로 이제 북극 내부의 요인인 북극 얼음이 감소한다든지 북극의 구름 양이 증가한다든지 그러한 북극 내부에서의 요인에 주목해 왔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작년에 발생한 여러 차례 그러한 북극의 고온 현상은 그 양상이 너무 극단적이어서 기존의 이론들로는 그렇게 설명이 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의 의의는요, 그런 극단적인 북극 고온 현상이 있어서 북극 내부의 요인보다는 이 태풍급 저기압이 북극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북극의 외부의 요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낸 게 큰 의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제 남의 일만이 아닌 게 이런 북극의 이상고온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우리나라의 한파가 그 북극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북극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상현상이 너무나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극지연구소를 비롯해서 세계 많은 연구자들이 이 북극 이상 고온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동아시아나 북미, 유럽 지역에 한파, 폭설, 폭염 같은 극단적 기상 현상을 이런 북극의 고온 현상이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게 밝혀지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베리아, 몽고, 한반도로 이어지는 겨울철에 한기가 내려오는 그런 통로에 위치하고 있어서 예. 이 북극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아까 북극 냉기가 중위도를 덮쳤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영향으로 비교적 온난했던 12월에 이어 갑작스런 이러한 냉기 침투로 인해 제주공항에 2박 3일 동안 그 폭설이 내려서 예. 최초로 이제 항공기 운항이 전면 3일 동안 중단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었죠. 예,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는 이런 사례도 발생하는데 계속해서 북극의 이상 고온이 발생해서 얼음이 녹고 이게 지속된다면은 한반도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그 일반인들이 이 지구온난화라고 하면 온도가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는 현상이라고 많이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실상 지구온난화는 이보다 더 굉장히 심각한 변화를 우리들에게 초래하고 있는데요. 이 변화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변동폭의 확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변덕스러운 날씨와 굉장히 큰 한파, 그리고 또 더 오래 지속되는 가뭄이 더 자주, 더 강하게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학자들이 대체로 다들 동의하고 있고요. 이 북극의 이상고온 현상이 이러한 날씨 변동성을 확대시키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변동성은 또 그리고 온난화에 따라 더욱 확대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에 대해 인류가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에 앞으로 더 강력한 극단적인 기상현상들을 마주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심각한 현상 때문에 앞으로도 북극 기온 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연구를 지금 계획 중이신지 또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 북극 외적인 요인에 북극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 밝혀져서요. 그래서 지난해 발생한 그런 태풍급 저기압의 사례를 좀 더 이렇게 추가 분석을 이미 착수를 했고요. 이를 통해서 북극의 고온 현상이 우리 한반도와 또 동아시아 지역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더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뭐 이 북극 이상 고온 문제는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당장 우리가 좀 떨어져 있다고 관심을 소홀히 할 게 아니라요. 앞으로도 연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극지연구소의 김백민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